오늘 기온이 급감하면서 부산 경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몰아친 한파에 취약계층이 특히 더 고통스러울 텐데 후원까지 급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삼복도로의 한 쪽방입니다. 60대 노인이 혼자 지내는 이 방에는 볕도 들지 않습니다. 밤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물이 든 양동이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연탄 3장을 떼고 전기 장판도 켰지만 방 안은 냉기로 가득합니다. 두꺼운 잠바를 껴입고 하루를 그냥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 분무 좀 빼놨다가 다 식면은 다 피우고. 아까우니까 조금씩 예. 드시는 거네요, 그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지만 그나마 의지하던 연탄도 마음대로 못 쓸 판입니다.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탄값은 오르는데 후원은 계속 줄고 있는 탓입니다. 또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는 후원을 연결되지 않고요. 또 연탄값 인상이 되다 보니까는 예년에 뭐 만장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올겨울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도 걱정입니다. 한 무료 급식소에 점심 배급 2시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곱빼기. 곱빼기요.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카레를 줄게요. 점심밥 한 숟갈로 오전 내내 칼바람에 꽁꽁 언 몸을 겨우 녹입니다. 그 다음날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매일 똑같아요. 다 하나같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네. 봉사 단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한 끼 4,000원 정도 드는 무료 급식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 모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여기 드시는 분들의 영양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은 최저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떨어졌고 창원 영하 7.1도, 거창은 영하 8.1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추웠습니다. 부산 경남은 오는 19일쯤 기온이 잠시 올랐다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수변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생기는 법정동에 이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문명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부지입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에 있는 대저동, 강동동, 명지동의 일부를 합쳐 하나의 법정동을 만듭니다. 명칭이 20개로 좁혀진 가운데 지명위원회를 열어 하나를 선정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명칭이 확정됩니다. 현재는 영문 이름인 에코델타동이 유력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입주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외벽에는 브랜드 이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동 이름을 영어로 해 동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국에서 첫 영문 법정동이 생기는 만큼 우려도 큽니다. 한글학회에서는 외래어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외래어 지정이 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외래어 동이 많이 난립할 수 있지 않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 여론을 의식해 강서구가 지명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명의 위원 7명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 2명 외에도 3명은 구청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장 가운데 선발돼 사실상 지자체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지명의 요건으로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지명의가 거수기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 경남의 5곳을 포함해 19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관리 실태를 정기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양 조도 앞바다입니다.
거머리만, 잘피가 숲을 이룹니다. 하지만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사정이 다릅니다. 인공호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한 인공호초가 오히려 잘피숲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바닷속이 망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5년 넘게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관리를 안 했고 해수부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재점검해야 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은 부산 경남 5곳을 포함해서 모두 19곳, 습지보호구역까지 포함하면 35곳입니다. 정부는 이미 관리 실태가 엉망인 해양보호구역의 내년 예산을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유엔이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고 이 세계 각국도 자국의 해양보호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지정구역의 관리마저 역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이라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나 또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살려내고 해양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보존 대책의 실행과 함께 해양 보호구역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나 그림들이 많이 있죠. 경남 통영의 한 작은 마을에도 이 고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KNN 특집 기획 바다가 젊어진다. 오늘은 고양이 그림 작가 김미진 씨를 황보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통영시 용남면의 대한마을입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 입구에 2층짜리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이 그림 작가 김미진 씨가 운영하는 고양이 회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에서만큼은 조금 위로를 받고 또 귀여운 고양이를 보면서 힘도 얻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책들이 있고 기념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제 꿈이 그림책 작가였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의 문을 두들겨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고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강아지를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학교 후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란 고양이가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서 고양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펼쳤을 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림체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여러 사연을 가진 고양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랑 겪게 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이제 복지관에서 원래 올해로 3년째 꿈 이제 응원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멘토로 수업을 하면서 그림책 만드는 거를 기획을 하셔서 의뢰를 주신 거죠. 저도 통영에서 살았던 학생이었잖아요. 통영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시도 하면서 어른들한테도 지지도 받고 응원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추억이 남겨지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키우다가 버리면은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된다는 거를 눈으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미진 씨는 고양이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냥 줍는다거나 그게 이제 조금씩 계속 습관처럼. 미진 씨에게 고향 통영과 고양이는 가장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저한테 고양이는 이불 같아요. 왜냐하면 일과를 마치고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잖아요. 고양이를 떠올렸을 때 뭔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고양이는 이불 같아요. 한 청년 작가가 고양이를 통해 그려가는 희망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작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구부는 아영이 부모가 병원 간호사 A씨와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13억 9천만 원에서 67% 정도 인정한 9억 4천만 원 배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태어난 아영이는 학대 사고로 결국 올해 6월 사망했습니다. 양산 천성산 정상 봉우리 지명이 원효봉과 비로봉으로 복원이 확정됐습니다. 경남 양산시는 경남도 지명위원회가 천성산 정상 2개 봉우리 지명 안건을 심의해 1봉은 원효봉, 2봉은 비로봉으로 원래 지명대로 명칭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정상 2개 봉우리가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1봉과 2봉으로 불려 혼선을 주고 정체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봉우리 지명 복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주리함은 길이 115m, 폭 10m, 만재 배수량 7,9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25노트로 수심 250m까지 자망할 수 있습니다. 미 핵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3주 만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외벽 등 15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이 최근 수개월 동안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부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함안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빙판길과 동파 등 추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무척 춥겠고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영하 7, 8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창원은 영하 6도, 밀양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양산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해는 영하 6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4도, 김해는 3도가 예상됩니다.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